안녕하세요. 법무사TV의 문은지 법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법무사지 4호로 리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리뷰를 도와주실 두 분의 법무사님을 모셨습니다. 네, 편집위원 김정호 법무사입니다. 편집위원 강상수 법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법무사님들 잘 지내셨죠? 네, 열심히 지냈습니다. 4월이 됐고 꽃이 다 벚꽃이 졌죠? 그러니까 벚꽃이 또 빨리 피고 또 빨리 졌더라고요. 그리고 네. 오늘 비가 와서 벚꽃이 많이 떨어졌을 것 같아요. 네, 항상 그 벚꽃이 필 때쯤에 마지막에 꼭 비가 오고 그 비가 모든 벚꽃을 날려버리고. 그렇죠. 이런, 그래서 예, 너무 아쉬워요. 신 같아, 신. 네, 이제 본격적으로 법무사지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으로 본 세상 파트 먼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열혈 법무사의 민생 사건부고요. 부제는 법무사가 실제 수임한 이 시대 민초들의 생활 사건 이야기입니다. 자, 제목을 한번 볼까요? 억세게 운이 없는 땅 주인의 한풀이 소송전. 제목에 뭐라고 그러죠? 억세게 운이 없다. 예, 운이 없다. 예, 한번 볼까요? 자, 이제 한 젊은 농부의 토지거래 허가 절차 이행 청구 사건인데 도대체 뭐였을까? 한번 보면 결국 매매계약 체결하고 계약금의 중도금까지 주었지만 항상 이런 일이 생기죠. 땅값이 갑자기 오른다 이거지. 예, 이럴 때 자, 과연 이 매도인은 이 땅을 안 팔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의 의문이 있겠죠? 그러자면 우리가 뭐 채무 불이행으로 계약을 해제를 한다든지 뭐 계약의 무효 사유를 주장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이 매도인이 변호사한테 의뢰를 했어요. 근데 변호사가 이런 방안을 내린 거죠. 이 토지거래 허가 절차를 잠탈하기 위한 계약이었다. 그래서 아예 무효로 끌고 가자라고 해서 선제 공격을 했습니다. 채무 부존재 확인해서를 하니까 이제 의뢰인이 이제 고민해서 온 거죠. 매수인이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냐. 그럼 소송이 응하되 그다음에 이 매도인이 토지를 팔아버릴 우려도 있으니 중도금까지 받아서 뭐 그 이중매매 사건이 염두가 되겠지만 팔아버릴 때 문제를 위해서 해결책이 가처분이죠. 이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처분의 피보전 권리가 원래는 소유등 청구권이 아니고 토지거래 허가 절차 협력 청구권이. 이거로 인해서 가처분할 수 있다. 그래서 이번엔 그 내용상으로 되게 이게 좋은 내용 같아요. 그래서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의 가처분은 오로지 하나밖에 없다. 피보전 권리가. 처분금지 가처분인데 피보전 권리가 뭐냐가 중요한 거죠. 피보전 권리.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 절차 협력 청구권. 이걸 가지고도 많이 써먹을 수 있긴 있어요. 잘하면. 근데 이제 이렇게 해뒀죠. 해두니까 상대방도 질 수 없어서 가처분이니까 본안소송 제기하라는 제소명령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제소명령은 또 내용이 뭘까요? 토지거래 허가 절차 이행 청구. 라고 해서 결국은 이제 법원에서 쉽게 얘기하면 결국 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제가 중간 생략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조정의 내용을 보아하니, 자, 한 달 안에 토지거래 허가를 함께 신청하라. 원래 공동신청 맞아요. 근데 한 달 안에 안 하면 누구도 협력하지만 단독으로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허가 받아서 거기에 따른 등기를 하든 말든 알아서 해라 한 거죠. 그래서 매도인이 어쩔 수 없이 토지거래에 허가 신청에 협력을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던 사건입니다. 자, 이것은 사실관계의 조정 내용보다도 이 좀 법리적인 문제를 조금 더 집중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 보여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좀 복잡한 내용이라 저희 법무사지를 자세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주목 이법률 이것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상속세, 상속인 각자 취득한 상속 재산에 부과한다. 그래서 그럼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제 상속세는 그 상속 재산을 통틀어서 그 과세 표준으로 잡고요. 여기에 이제 상속세율을 곱하겠죠. 그리고 상속인들이 다 연대 납세 의무가 있으나 지금은 취득이죠. 그래서 취득한 부분만큼만 상속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상속인별로 취득세 부과라는 부분이니까 이와 관련해서 조금 더 다른 법률 개정이 요구되어진다라는 내용으로 임재범 변호사가 국회 입법조사서 입법조사관이죠. 이분이 쓴 글이니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법률 고민 상담소입니다. 이번에도 두 분이 써주셨어요. 최인용 법무사, 강원의 소속의 최인용 법무사님과 서울중앙의 엄덕수 법무사님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코너에 Q&A를 내려주셨는데, 자, 최인용 법무사님이 쓰신 글을 보면, 자,
질문한 거죠. 최근 존재를 알게 된 친부의 칠생 신고로 제 가족관계 등록부가 이중 작성된 것을 확인했는데 바로 잡고 싶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떠나서 이게 그냥 단순히 신청으로 끝날 것인지 법원의 허가 사건인지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한데 이거는 당연히 가정법원의 허가 사건으로 그래서 정정을 받는 것이니까 한번 구체적인 내용을 찾아보시길 바라고요. 자, 다음 질문 한번 해볼까요? 자, 전세 계약 당시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마쳤는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주인을 상대로 경매 신청이 가능할까요? 그러면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전세권 당연히 경매 신청권이 있죠? 이거 가능합니다. 물으면 안 됩니다.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기획은 항상 염두에 두고 물어봐야 풀어갔겠죠. 그래서 전세권이 일부냐 이러면 몰라요. 일부 전세권이에요. 이러면 사람들이 일반인들 일부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몇 층 혹시 몇 층만 빌려서 전세권 설정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예 맞습니다. 이러면 일부지. 그렇게 물어봐야지. 일부 전세권입니다. 이러면 몰라요. 일부인지. 일부 전세권이면 전체에 대해서 경매가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 이걸 항상 이제 물어보는. 그래서 여기도 물어봤더니 이제 질문을 이렇게 했고 건물의 일부만의 전세권이라면 경매 신청권 안 된다라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엄덕수 법무사님이 써주신 거라서 자 질문을 볼까요? 사망한 남편의 전처수생 자녀들과 연락이 끊겼는데 상속 재산을 찾으려니 공동 상속인 인감 증명을 받아오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가 있었을까? 이걸 했을까요? 당연히 이분들을 배제하고 등기는 못 하겠죠. 안 되죠. 그러려면 만약에 이제 그게 만약에 배제 안 하고 하려면 법정 상속 등기겠죠? 그렇죠. 그럼 인감증명 다른 게 필요 없는데 이제 만약에 인감증명을 가져오라는 얘기는 그 사람들을 뭔가 배제할 수 있는 뭔가를 해보고 싶은 건데. 절대 안 되죠. 네. 자, 근데 이제 그래도 이제 혹시 있다면 법을 통할 수밖에 없다. 뭐 기업인이라든지 사실 기업은 쉽진 않아요.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 가장 기본 내가 30년 동안 엄마를 모시고 살았으니 기업은 있겠다. 근데 거꾸로 이 사람이 30년 동안 엄마 집에 얹혀 살았어요. 그죠? 네. 그 주거비는 절약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기업이 그것 때문에 기업이 많이 안 나올 수 있어요. 아주 기본. 그 다음에 이분들 전처수생과 관련해서 있다면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도 한번 생각해 볼 있다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대여금을 갚지 않고 퇴직한 교수의 연금에 대해 법원의 추진명을 받았는데 연금공단에서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연금공단이 으로부터 돈을 아직 줘야 될 거라면 이게 연금 같은 경우는 어떤 게 있냐면 이 사망했을 때 이 보험금 이 연금 수급권자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상속인이 정해진 거라면 이 상속인의 고유 재산이 될 수도 있어요. 두 번째 이 그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에 의하면 이거 압류가 금지된 재산이 될 수 있으니 이것은 결국 압류 금지 재산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답변은 좀 달리 하셨지만 제 생각은 압류 금지 재산에 좀 포인트를 두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새로 시행되는 법령에서는 제가 몇 개만 추렸어요. 자, 장애 예술인 창작물 이제부터 국가 지자체가 우선 구매해요. 자, 우리가 보통 보면 건물을 도로변에 건물을 건축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벽 담장을 딱 치잖아요. 그게 예술품이 딱 들어가 있죠. 그냥 짓는 게 아니라 일반 예술인들 예술품을 사오는 건데 그중에 이제 장애 예술인 창작물이라면 먼저 우선 구매해서 아마 이 벽지 있죠. 벽에 이런 거로 살리지 않을까. 그래서 그걸로 많이 도움을 줄 것이고요. 그다음 뭐 청소년의 신분증 위주로 노래방에 모르고 입장시켰다면 행정처분이 면제돼요. 물론 실체법적으로도 가능할 수 있으나 이걸 명문화시켰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도 보시고. 네, 다음은 내가 만난 법무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강원의 이경록 법무사님이 이제 내가 만난 법무사님으로 선정되셨고요. 자, 제목은 채권자 14곳 상속 채무 2억입니다. 근데 이것을 보통 상속 채무가 2억인데 돈이 좀 남게 되면 한정 승인될 때 돈이 남으면 제일 문제라 보여. 그러니까 결국 포인트가 뭐 예금이 있다든지 뭐 돈이 좀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게 장례비를 넘어가면 채권자한테 분배해 줘야 돼요. 이 절차가 되게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한정 승인할 때 장례비가 1,500만 원을 맥시멈으로 책정했을 때 남는 돈이 1,500만 원 이하여야 이렇게 청산할 일이 없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 돈이 넘었나 봐요. 그럼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자,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신랑이 죽었으니까 이제 배우자분과 아들이 있는데 과연 둘 다 한정 승인하고 편하게 끝낼 것이냐?
아니면 아들을 상속 포기하고 어머니 한정승인 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이러다 보니 이해관계가 있어서 특별선이 문제가 나오는데 우리 이경혁 법무사님이 시간이 걸릴 수 있는 걸 근거로 특별 대리는 모계인 그죠 이모를 선정을 해서 한 달 만에 특별 대리 선임이 나오게 하는 거 실은 대단한 겁니다. 빠른 거. 그렇죠. 한 달 만이면 한달 굉장히 만에. 빠른 거죠. 그래서 네. 그래서 상속 포기 한정승인을 하고 한정승을 들어갔으니 돈이 남으면 청산해야 되겠죠. 이것도 아주 일사불란하게 일절을 해가지고 결국 모든 저 과정이 6개월 만에 끝냈다. 이거 쉽지 않아요. 한정승이 나오는 것만 해도 몇 개월 걸리는데 이렇게 해서 되게 빨리 끝내줘서 고맙다라는 라는 것이었습니다. 네. 다음은 법무사 시시각각 파트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24일 부동산 등기법 및 민법 일부 개정안이 입법 발의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전세 사기 피해가 많이 발생하니까 이에 대한 보완과 예방책으로 등기 원인 서면에 공증을 받는 것, 그리고 부실 등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등기 간의 형식적 심사권을 실질적 심사권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담고 있습니다. 이 입법이 발의된 이후 대한법무사협회 각 회장단 그리고 법제연구소 관계자분들 그리고 많은 법무사님들의 관련된 내용이 모순이 많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고, 이에 따라서 등기 원인, 특히 등기 원인 서면의 공증은 전세 사기와 관련이 없고, 그리고 부실 등기와 관련성도 없으며, 그리고 그 등기는 신속과 안정이 생명인데 신속성은 크게 저해하는 반면, 또 공증 사무실이 전국에 320여 군데밖에 없는데 226군데 시군구에서 145곳이 공증 사무실이 없는 점, 그리고 부실 등기를 예방하기 위한 비용보다 공증을 받음으로써 국민들이 사용해야 되는 비용이 너무 높은 점, 이런 점들을 이유로 지난 3월 15일 날 입법 발의가 철회된 바 있습니다. 많은 법무사님들께서 우려하셨고 이거에 대해서 내용이 오고 갔는데, 관련된 내용을 법제연구소장이신 황정수 법무사님께서 글을 기고해 주셨으니 많이 참고하시고 관련된 쟁점이 무엇이었고 뭐가 모순된 점이 있었는지를 확인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2022년 2월 유언 대운 신탁에 관련된 문제가 하나 있었죠. 그게 뭐냐면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는 지방세법에 따라서 취득세가 비과세된다는 규정이 있었는데, 한 지자체에서 유언 대용 신탁의 경우에 수탁자가 법인이 아닌 개인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일단 유언 대용 신탁에 따라서 등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취득세를 납부하고 이후에 비과세에 따라서 경정 청구를 하였지만, 지자체에서는 법인이 아닌 개인이 받았고 그 수탁자가 개인인데 친족 관계라면 사실상 취득으로 봐야 한다며 경정 처분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하게 되었고, 많은 법무사님들께서 신탁법의 근간을 흔들 수도 있는 내용이고, 심지어는 유언 대용 신탁 자체가 없어질 우려가 있다고 생각했고, 관련된 업무를 처리했던 최회동 법무사님, 유명수 법무사님, 많은 법제연구소 관련 자분들께서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조세심판원에 이의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1월 조세심판원에서는 결정이 나왔는데,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을 할 경우 취득세는 비과세 되는 게 맞고, 유언 대용 신탁을 배제하는 규정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중과세 등의 원인으로 취소 처분 거부를 부당하다고 하여 취소하게끔 결정이 났습니다. 많은 법무사님들께서 유언 대용 신탁, 관련된 신탁 업무에서 혼란이 있었을 것 같은데 관련 내용 참고하셔서 업무에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상상텃밭 반병현 CTO님께서 연속해서 글을 기고해 주셨습니다. 저번 호에서는 챗 GPT의 출현, 그리고 이 출현으로 인해서 법률 시장의 변화, 우리 법무사들이 어떻게 생존해야 되는지에 대한 글이 있었는데, 이번 글에서는 챗 GPT의 법무사님들의 실무 활용에 대한 글을 기고해 주셨습니다. 챗 GPT 이제 사용 나오고 출시되고 사용된 게 한 4개월이 지났는데, 어떤 분은 너무 좋다, 너무 편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생각보다 좋지 않은데 쓸모가 없는 것 같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나온 것은 뭐다? 사용자에 따라서 누구는 활용을 하고 있고 누구는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건데, 우리 반병현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법무사님들이 챗 GPT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그 글을 자세히 기고해 주셨습니다. 챗 GPT는 활용도에 따라서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도 있고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를 글을 자세히 기고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법무사
님들께서 업무에 활용하면 좋은 앱들을 다시 소개시켜 줬는데 추가적으로 챗 PDF 그리고 빙 같은 관련된 검색 프로그램들을 소개시켜 주시면서 이를 통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 나갈 수 있다고 밝혀 오셨습니다. 많은 법무사님들께서 이 챗 GPT를 활용하고 계시는데 이 글을 통해서 그 효율성을 더 확대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직 사용하지 않으신 법무사님들께서는 이 글을 통해서 챗 GPT를 접하시고 이를 통해서 업무에 활용을 하신다면 큰 도움을 받으실 거라고 확언합니다. 네, 저도 아직 제 챗 GPT 아직 사용 안 해봤는데 이걸 자세히 읽고 저도 한번 활용해 봐야겠어요. 저는 활용해 봤는데 괜찮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다 해봤죠. 거라 다 챗 해봤죠. GPT야. 해보시려고 해줘. 한번 해봐야겠네요. 다 해봤죠. 지난 2019년 10월 26일 법무사법 2조 1항 2호에 대해서 직업 자유의 침해, 평등권 침해, 명확성 침해를 원인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확인 청구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결과가 지난 4년 만인 2월 23일 날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나왔는데요. 대부분의 내용이 기각 및 각하 결정을 받았습니다. 저 또한 이거에 대해서 관심 있게 지켜봐왔는데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서 아쉬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현재 헌법재판소의 입장이 우리 현재 법무사와 법원 공무원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이 괴리적 차별 그리고 현실과 다른 점에 대해서 논의하시면서 현재 2차 헌법소원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내용을 보완 반영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와 동시에 법무사 업계도 이와 같은 현재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국민들의 인식을 제고할 수 있게끔 다반면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제언해주고 계십니다. 민법 844조에 보면 혼인 중에 출생한 자녀, 또 혼인 성립 또는 종료직에 근접한 시기에 출생한 자녀는 부의 자녀로 추정한다는 조문이 있습니다. 최근 이거에 관련된 논란이 있었죠. 상간남의 아이를 출산하던 중 산모가 사망하였는데 그 산모의 배우자가 아이의 출생 신고를 거부한 일이 있었습니다. 과거 이 신생 추정 조문은 과학, 의학이 발달하기 전에 아이가 출산했을 때 법률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마련된 규정인데 시대가 변했음에도 이런 단서 규정조차가 없어서 많은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최근 3월 6일 변재일 의원 등을 포함해서 민법 일부 개정안이 입법 발의되었는데요. 이 본문 규정의 단서 조항으로 단 혈액형 또는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명백하게 아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 조항을 넣는 입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우리 경기중앙의 정혜민 법무사님께서는 아니 이런 생활과 밀접한 관련된 입법들 세상이 변하면 따라 변해야 되는 법안들에 대해서 생활 속의 법률 전문가인 법무사들이 협회뿐만 아니라 법률사 전부 개인들도 적극적으로 입법 발의를 해서 국민들한테 생활 법률에 관련된 입법 발의에 법무사들이 참여하고 있고 진짜 이분들이 진짜 전문가라는 인식의 제고가 필요하다. 그래서 앞으로도 협회 그리고 개인 법무사님들이 국민의 삶 속에서 필요한 입법 발의 그리고 세상이 변함에 따라서 법도 되어야 하는 만큼 관련된 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제언해주고 계십니다. 다음은 법무사가 사는 법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법무사가 사는 법은 목포의 법무사업을 영위하고 계신 박선정 법무사님이십니다. 우리 박선정 법무사님은 고등학교 졸업한 이후에 취업 대신에 자영업을 택하셨는데 그때 PC방을 영위하셨는데 약간 사회 초년차다 보니까 경험이 미숙해서 일찍 폐업을 하게 됐고 이후 공인중개사, 그리고 법무사, 그리고 현재는 세무사 수험생, 그리고 27,600여 명의 구독자를 거느린 중견 유튜버로서 1인 사역을 하시는 법무사님이십니다. 저는 이 글을 통해서 너무 1, 2월 달에 열심히 살자라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 요즘 좀 이렇게 떨어졌는데 텐션이 네네. 다시 이분을 통해서 올라오고 있는 거고 이 법무사님께서 목표하시는 거는 매매, 부동산의 매매, 등기, 세금에 대해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자신의 목표를 세무사까지 모든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이후에 중개, 그리고 법무사, 그리고 세무사, 법인을 신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번에 편집위원이신 박성익 법무사님께서 인터뷰를 진행해 주셨는데 이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법무사의 미래고 희망이다. 그리고 이분이 자신의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희망한다. 그리고 저 역시도
그 목표를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사단법인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에서는 매달 성견후견과 관련된 글을 기고해주고 계십니다. 이번 글의 피 한정 후견인은 2014년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신한염전 피해자분이십니다. 여러 우여곡절 끝에 사단법인 성년후견지원본부가 한정 후견인으로 직권으로 지정되었고, 이 공탁급 출급 청구 등, 그리고 한정 후견인의 재산 관리, 그리고 신상 보호 사무 수행에 관련된 글이 기고되었으니까 많은 법무사님께서 참고하시고 한정 후견, 아니면 성년 후견 업무에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현장 활용 실무 지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병합 편집주간님께서 매달 최신 대법원 판례를 소개시켜주고 계십니다. 우리 민사집행법 91조 3항에서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 가압류, 암유채권자에 대항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5항에서는 매수인은 유치권자가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한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매 개시 기입 등기 이후에 유치권을 취득한 유치권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부터 반환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불법 영등 의사가 있는지 여부 등 관련된 판례 총 8개가 실려 있으니 많은 법무사님께서 꼭 읽으시고 업무에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나의 사건 수행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나의 사건 수행기인데 이번에 2가지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제목이 결론은 뭐냐면 전세권 말소 소송에서 판결이 나오는데 3개월 내에 판결이 나왔다. 지금 법리적 어려움은 있는 것은 아니나, 이렇게 이제 사실은 3개월 내에 판결 나온다는 건 쉬운 건 아니거든요. 송달해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 상속인들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데 이제 소상이 적었죠. 임대인은 신랑이 죽은 지 얼마 안 됐고 아이들을 키우는데 이 임대 소득으로 차임으로 생활을 지내는데, 이게 전세권 말소 등기가 늦으면 늦을수록 새로운 임차인을 받기 어렵겠죠. 그래서 좀 감성을 자극하게 해서 좀 그 임대인의 사정을 소상히 적었더니 좀 법원에서 좀 빨리 판결을 나오게 했다라는 이런 내용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는 사망한 사람인데 사망하기 이전에 파산 신청이 들어갔어요. 파산 신청. 그런데 파산 신청 도중에 이후에 사망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파산 신청 후 이 신청이 사망하더라도 속행 신청으로 해서 여전히 상속 재산에 대한 파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서 우리 법무사님이 이 소액 임차보조금을 건지기 위해서 파산 절차로 속행 신청했다 이거죠. 물론 한정 승인도 격가지로 예비적으로 하였지만, 이렇게 사건이 지나고 난 이후에 2023년도에 그 서울 회생법원에서 아예 그 실무 예를 얘기해 줬습니다. 소액 임차보조금은 파산 재산에서 제외하자. 이렇게 나왔으니 이런 것도 한번 알아봐 두시면 나을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파산 절차, 속행 절차를 이용하면 아마 그 소액 임차보조금은 건질 수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다음은 슬기로운 문화생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경 유람 파트에서는 부여 국남지에 잔물결 사진이 실려 있습니다. 부여 국남지는 백제 왕족의 별궁 연못이라고 합니다. 이곳을 연꽃이 필 때 아주 아름다운 곳이라고 하니 부여를 방문하실 일이 있으시다면 이곳을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문화로 쉼표 코너에서는 조한산 법무사님께서 고종명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적어주셨습니다. 그 고종명의 복이라는 것은 인생의 오복 중에서 마지막 복인 죽을 때에 고생하지 않고 편하게 죽는 복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조한산 법무사님께서는 봄의 학년에 따라 우리 국운도 융성하게 피어나고 모든 국민들이 화합하여 국태민안의 봄맞이가 되기를 소망해 본다라고 마지막에 적어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한국인은 왜? 문화심리학으로 본 한국인의 심리에 대한 글입니다. 한국에는 왜 그렇게 억울한 귀신이 많을까? 아주 재밌는 주제인데요. 한국인의 마음의 주관성을 보면 내가 당한 부당함에 대해서 억울하다고 느끼고 이 억울함이 계속되면 합병으로 발전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합병이 계속되면 한으로 되는데요. 그래서 누군가가 와서 나 억울하다고 얘기하면 이 얘기를 잘 들어주고 그 공감해 주는 게
좀 좋다고 합니다. 맞죠. 네. 그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단점 중에 하나가 그 감정 표현을 잘 못한다는 거. 그리고 상대방의 감정을 잘 못 살핀다는 것. 마치 감정을 살피기보다 이성의 힘으로 누른다든지 어떤 그 대중의 어떤 다수결 이런 걸로 누르다 보니 개개인의 감성을 살피지 못하는 게 여지껏 있었죠. 그리고 누군가 억울하다 그러면 보통은 너가 뭐가 잘못해서 억울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래 너 많이 억울했겠네 이렇게 한번 좀 따뜻한 말을 건네주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봅니다. 이유 불문하고 호응해 주는 거. 다음은 부자 되는 책 읽기 코너에서는 이현철의 아파트 투자는 사이클이다라는 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입지가 아니라 이제는 순환 주기라고 하는데요. 아파트 시장에는 5가지 사이클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상승 초기, 그리고 상승, 그 다음에 조정, 그 다음에 폭등, 그리고 하락이라는 5가지 사이클이 존재하는데요. 이제 부동산을 이제 투자하려면 입지에 맹신하기보다는 이 사이클을 잘 살펴서 내가 언제 투자해야 될지를 판단하는 게 좋다라는 취지의 글입니다. 다음은 소확행 건강관리에서는 업무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3가지 운동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인데요. 우리는 스트레스 없이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피할 수 없다면 스트레스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잘 대처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글은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3가지 운동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트레칭, 두 번째는 계단 오르기, 세 번째는 산책이라고 합니다. 저도 업무가 좀 누적돼서 좀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면 그냥 사무실 한 바퀴를 돌아요. 그러고 와서 오면 오히려 스트레스도 풀리고 능률도 오르는 것 같더라고요. 법무사님 어떻게 스트레스를 푸시나요? 저는 스트레스가 있을 때 제일 푸는데 저한테 좋은 방법은 저는 영화를 본다든지 멍 때리고 있다든지 아니면 이제 책을 보는데 이게 그냥 그 책이 여러 가지예요. 만화책이죠, 주로. 지금까지 법무사지 4월호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았습니다. 꽃이 활짝 피는 4월입니다. 봄의 화사한 기운과 더불어 밝고 행복한 4월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사TV의 문은지, 김정호. 강상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